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 잘 보셨나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영상을 만들 때보다 미국 증시는 더 상승하면서 3대 지수는 역대급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3.7%, 나스닥은 그 2배인 7.35%, S&P 500은 5.54%로 말 그대로 미친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 감격스러우니 대표 3배 레버리지 ETF 상품들의 상승폭을 한번 볼까요? TQQQ는 21.87%, SOXL은 30.74%, 유프로는 16.44%, 마지막으로 불즈는 28.60%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올해로 처음 접한 저는 이만한 상승이 몇십 년 만에 처음이 아닌가 싶었지만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코로나 사태 때는 이보다 더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2020년 3월에 나스닥이 8% 이상 올랐었습니다. 맵을 보시면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푸르다 못해 반짝이는 듯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밝은 초록색으로 덮여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흥분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지수와 근원 CPI 지수 모두 전월보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CPI 지수는 7.7% 그리고 근원 CPI 지수는 6.3%의 수치가 나오면서 정말로 인플레이션의 끝이 보인다고 느낀 시장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FOMC 직후 시장이 폭락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FOMC 직전에 시장이 예상하던 내년 상반기까지 최고금리는 5.0%였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이미 선반영을 끝마쳐 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과 기존의 계획보다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은 멀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한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FOMC 당일날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렇게 최고금리는 5.25%에서 최대 5.5%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은 오늘 CPI 지수 발표로 인해 이런 식이라면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없어질 것이며 다시 최고금리는 이전과 같이 5.0%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거칠 것이 없는 시장은 약 11개월이나 되는 하락장 동안에 응축했던 힘을 쏟아냈습니다. 경제지표에 관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20일 이후 약 4주간 상승세에 접어들었고 이번 주 발표의 경우 예측치보다 5,000건가량 그리고 지난주보다 7,000건가량 더 높게 나왔습니다. 즉 고용시장이 최소한 최근 한 달간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곧 메타를 포함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정말로 위축되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살펴봐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더 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6주 전인 9월 29일에 134.7만 건으로 집계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늘 발표도 역시 지난주에 비해서 그리고 예측치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나와 149.3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파르게 위축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연준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경제는 위축이 될 것이고 그 연장선에 놓여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수도 함께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덕분에 미국 달러 인덱스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그래도 CPI 지수가 낮게 나와서 불타고 있는 시장에 휘발유를 들이부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3대 지수를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정말로 좋은 뉴스라는 말과 함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CPI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해오던 말인 2%에 가까워진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치 데이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비슷한 발언으로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말하며
너무 적게 긴축하는 것에서 오는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에스터 조지 총재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고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3명 외에도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패트릭 하커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연방은행 총재들 모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입니다. 요점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려면 멀었다. 그리고 한 번의 지표로는 부족하다입니다. 이미 시장도 다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은 상승을 충분히 즐겨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가까이 되는 하락장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상승에 대한 기쁨은 오늘까지만 즐기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차분한 투자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것은 군중심리입니다. 지금 시장은 CPI 지수의 선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만 해도 저에게 온 카톡이 수십 개입니다. 오늘 CPI 지수 봤냐? 나스닥 미쳤다. 평소에 미국장이 하락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제가 미국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떠서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들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의 기록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면 내일은 지수들이 약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상승한 모든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최저점을 찍고 난 이후 나스닥은 갭상승을 하면서 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상승한 이후 약간이지만 다음 거래일에 지수가 약간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하루 오르고 쉬고를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가 생기고 결국 2020년, 2021년 대상승장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팬데믹이라는 대형 악재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초대형 상승장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은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의 말처럼 단 한 번의 좋은 CPI 지수의 하락을 가지고 속단하기에는 세계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CPI 지수도 이번과 같은 하락을 보여준다면 정말로 상승장이 올 확률은 거의 100% 가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CPI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시장과 대다수 투자자들이 들떠서 기뻐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두 발자국 혹은 최대한 멀리서 시장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모두와 같은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필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을 지키며 주가가 폭등을 하던 폭락을 하던 평소에 하던 대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많이 폭등했다 해도 여전히 전고점 회복까지는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TQQQ는 전고점부터 최저점까지 82%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즉 전고점 회복까지 최저점에서 555%가량이 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상승으로 겨우 최저점에서 31%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고점까지 가기 위해서 갈 길은 멀고 최소한 1년, 길면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추세 전환이 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봐야만 그때가 추세 전환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폭등 한 번은 당장 큰 의미를 지닐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은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담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며 이야기하다 나온 샤머니즘의 의미로 중간선거날 아침에 SQQQ를 단 한 주 샀습니다. 이 SQQQ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저 미사일TV는 이 SQQQ가 95% 이상 하락할 때까지 제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SQQQ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저와 함께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